안녕하십니까? 대한신미치과학회에서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탑치과병원의 김현종입니다. 앞서 이 수요 세미나에 저희 대한신미치과학회의 여러 이사님들과 또 저희 임원님들께서 좋은 강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마 굉장히 심미적인 좋은 강의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중간중간 봤는데 제가 공부할 내용도 너무 많아서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영광이고 약간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포인트도 있지만 제가 오늘 잡은 주제는요, 아름다운 입술을 위해서. 저희가 항상 치아하고 구강내를 보다 보니까요, 이 입술이란 부분들을 좀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입술에 관련된 점액종하고 이 정맥류에 대한 치료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런 저의 경험을 여러 선생님들과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요, 아름다운 입술이라고 하면 먼저 어떤 입술을 아름답다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굉장히 저도 궁금하긴 해서 한번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요거는 2017년에 나왔던 그 아름다운 입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셀럽들 중에서 저희가 어떤 얼굴을 아름답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했던 연구 논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 셀럽들, 유명한 셀럽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부위별로 집계했는데요. 눈은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희 김태희 분, 그 다음에 코는 저희 한가인 분, 그 다음에 입술은 저희 송혜교님,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아름다운 입술에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송혜교님의 그런 입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어떤 입술이 아름다울까요? 여러 가지 그런 입술들을 찾아보면 저희가 아름다운 입술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지금 보고 있는 거는요, 이런 여러 가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얼굴형과 입술과 눈과 코를 합친 그런 종합적인 것으로 한국인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얼굴이라고 사진을 합성해서 만들어 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의 조건은요, 심미적인 입술의 기준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입술의 그런 기준에서는요, 이런 돌출, 어느 정도 입술이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입술색이 어떤지, 또는 부피, 그 다음에 입술하고 인중의 윤곽선, 그 다음에 또 이런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운 입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출 정도는요, 우리가 흔히 많이 배우셨죠. 리케츠 에스테이트 라인이라고 그래서 코끝과 턱끝을 이었을 때 심미적으로 상순에서는 4mm, 하순에서는 2mm 정도 심미적인 범위를 가지는 그런 얼굴을 저희가 입술에서 아주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술색인데요. 입술색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입술색은 색이 선명해야 되고요. 입술의 경계가 뚜렷하고 또 표면이 촉촉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입술색들을 일반 남자분들은 사실 저희가 보면 색깔들을 구별할 수 있지만 대부분 여자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립스틱을 바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입술색들을 좀 더 강조하고 아름다운 입술을 만들기 위해서 립스틱을 사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피인데요. 이 입술도 여러 가지 이제 볼륨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피, 그 다음에 또 탄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탄력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또 젊음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런 입술의 타입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윗입술이 두꺼운지, 아랫입술이 두꺼운지, 또 그런 것들이 입술이 꼬리가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내려갔는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입술을 갖다가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희가 입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시술들이 요새는 또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데요.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치료받기 전에는 뭔가 굉장히 얇은 입술을 가지고 있다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몇 가지 시술을 받으면 전체적으로 얼굴도 외형이 굉장히 달라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입술의 라인이 좀 더 정확해지고, 탄력이 생기고, 부피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고 좀 더 심미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양한 이런 시술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입술 윤곽선과 인중선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입술이 좀 더 또렷하고 또 그 다음에 두께감도 있고 탄력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입술들이요, 사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입술 경계가 좀 불비용해지고 인중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인중이 평평해지고 인중 능성 사이가 길어지고요.
큐피드 보호가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입술 모양들을 조금 더 탄력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시술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볼륨업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입술이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조금 더 탄력 있고 또렷한 그런 입술들이 좀 더 심미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는 입술의 비율인데요. 이 입술의 비율에서는요, 또 굉장히 여기서도 이제 황금 비율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입술은 1, 아랫입술은 1.6을 선호하는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사회나 지역에 따라서 또는 문화에 따라서 아름다운 입술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요, 입술의 윗입술에 보면 큐피드 보우라는 부분이 또렷하고 그 다음에 입술 아랫입술이 전체적으로 약간 도톰하면서 그 다음에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 이런 입술들을 굉장히 아름다운 입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요, 굉장히 인종에 따라서 굉장히 또 아니면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입술의 비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입술하고 아랫입술이 1:2나 아니면 1:1.6.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예 1:1의 입술 비율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 그 다음에 또 좋아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입술의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입술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입술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병소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술에 나타나는 병변들은 다양한 병변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헤르페스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술에 건조하다든가 아니면 입술에 알러지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논문들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입술에 나타나는 병소들은요, 헤르페스가 한 33% 정도의 입술 병소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뮤코실,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점액종 같은 경우는 약 6.7% 정도 나타난다고 하고요. 기타 파이브로마나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병소들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점액종하고 그 다음에 정맥호라고 하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술에 병소가 있으면은요, 저희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병소가 좀 크면 조직검사법을 통해서 조직을 검사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병소가 되는 걸 다 제거하면서 조직검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직을 검사를 떼어내게 되면 보통 이렇게 조직에 대한 검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냈던 조직 검사지에 대한 결과고요. 보통 이렇게 파필로마나 아니면 뮤코실, 점액종 여러 가지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점액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점액종은요, 입술 주위에 도관이 파괴되면서 이 점액이 모여있는 그런 연조직으로 유출되어 생성되는 구강 점막의 병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이거 국시에 많이 나오던 얘기죠. 이게 실제적으로 낭이다, 낭이 아니다 얘기해서 거짓낭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생 원인은요, 우리가 입술, 혀, 볼점막 등에 의한 어떤 그런 씹는 거에 그런 반응에 도관이 막히면서 생긴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점액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익스트라 바세이션 뮤코실하고 그다음에 리텐션 뮤코실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점액종이 안으로 침투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리텐션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실제적으로 낭을 만드는 그래서 아까 거짓낭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안에서는 어떤 이런 낭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조직적인 그런 변화들을 좀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이런 점액종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실로 펑처를 하는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메스로 스칼펠로 제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레이저로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단순하게 터트리는 방법은요, 문제가 이제 재발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발이 좀 더 많이 일어나고요. 약 성인에서는 오히려 30대 이하에서는 재발률이 약 30%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30대 이후부터는 재발률이 한 10% 정도 미만으로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좀 더 마음 놓고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스칼펠을 이용해서 메스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거에 모식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부터 이 점액종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저희가 실제 임상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입술에 이렇게 점액점이 나타난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가 또 터져서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또 그렇지만은 보통은 한 평균적으로 한 2, 3주 정도 계속 유지되면 그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런 점액점을 제거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아까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오늘 설명드린 거는 메스를 이용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직 검사까지 한꺼번에 하는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스를 가지고요. 위에 표면만 아주 얇게 이렇게 절개하는 거를 방법을 쓰는데요. 절개하는 느낌은 마치 우리가 연시 위에 아주 얇게 연시는 터뜨리지 않고 하면서 막만 제거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메스 절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시저를 이용해서 안쪽에 소타액선 내에 있는 아주 얇은 그런 물혹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많은 경우에서는 이 물혹이 터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터뜨리지 않고 어떻게 이걸 잘 제거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끔은 이제 수술하는 사람들이 손 좋아? 손 안 좋아? 이런 거로 뭐 판단하기도 하는데, 되도록이면 조심스럽게 위에 안쪽에 터뜨리지 않으면서 제거하면 굉장히 저희가 박리를 어떻게 안에까지 잘 해나갈 수 있느냐의 차이인데, 조심조심 해나가면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있는 조직들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통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꽈리 모양으로 된 그 점액에 있는 꽈리는 터지고, 밑에 있는 이렇게 볼록볼록한 약간 그 굉장히 오톨오톨한 돌기 모양의 그런 소타액선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저를 이용해서 안쪽을 절개해서 제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을 보면 이렇게 제거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떼어내고 소타액선까지 제거해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제거된 안에 소타액선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그 점액종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입술을 저희가 이렇게 수쳐 봉합을 하게 되죠. 보통은 이렇게 봉합을 하게 나면요, 보통 한 뭐 일주일에서 뭐 열흘 정도면 대부분 이 부분들은 잘 안 물게 되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 환자분은 한 열흘 정도 됐을 때 지금 실제 구강 내 모습이고, 환자분은 그렇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좀 실을 좀 찔린다? 이 정도 불편감을 호소하고요. 나머지 제거하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는 이게 수술한 흔적도 없이 잘 아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굉장히 좀 큰 점액종을 가진 환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아래 보시면 굉장히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안쪽에 뭐가 확실하게 들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를 만약에 한 번에 그냥 푹 하게 되면 안에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면만, 점막만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에 절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주 얇은 티슈포셉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일릿 시저, 굉장히 얇은 시저를 이용하거든요. 그 시저를 이용해서 안쪽을 박리를 하고 절개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케이스는 실제적으로 이제 안에 굉장히 리텐션 시스템처럼 그 안에 시스트처럼 시스트막도 있었고, 굉장히 좀 두꺼운 그런 조직이었는데요. 안쪽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열어가면 안쪽에 이렇게 지금 노란 것처럼 안에 조금 단단한 벽을 가지는 그런 점액종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양쪽을 박리를 하면서 안쪽에 있는 소타액선까지 점점점 더 접근해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느 시점에서는 안쪽에 이 소타액선까지 한 번에 잡아줘야 되는데요. 요때 이제 조금 잘못 날카롭게 되면 이제 안에 있는 그 점액이 터지면서 경계가 불분명해서 굉장히 치료하기가 안에 있는 내용물만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때를 위해서 되도록이면은 내용물을 잡을 때는 안에 확실하게 한 번에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면 안에 이미 어느 정도 내용물을 조금씩 밖으로 새나가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안쪽에 밑에 타액선 부분까지 한꺼번에 잡았기 때문에 지금 설설설 당기면서 안에 내용들을 박리해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점점 박리해서 안에 꽈리 형태의 그런 점액종이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안쪽에서 끌려 딸려오는 점액종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실제 떼어낸 그 점액종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상적으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겉에가 조금 볼록 나와 있고 연조직이 일부 잉여 연조직이 있지만, 이거를 일부러 뭐 잘라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봉합을 합니다. 그래서 봉합을 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입안에 마무리 잘 열을 후에 잘 아물어서 이제 실을 제거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케이스는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조직 검사를 했고 조직 검사를 하면서 슬라이드 좀 절편을 만드는 걸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겉에 보면 꼭 저희 낭처럼 저희가 시스트처럼 돼 있는 조직을 볼 수 있고요. 대부분 이거는 아까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위적인 그런 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래네이션 티슈로 만들어진 그런 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낭에 안에 뮤코스가 들어있는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조직학적 검사에서는 이제 점액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따가 이제 정맥코를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 수술하는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제거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레이저를 사용하신다고 그러면요, 레이저를 이용해서도 이 점액종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안에를 굉장히 좀 깊게 잡아야 됩니다. 깊게 잡고 안쪽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봉합은 하셔야 되는데 봉합을 하고 나면 이렇게 레이저로 이용한 점액종도 제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이 정맥코인데요. 저희가 입술에 많이 생기는 것들이 이렇게 프록의 입술에 있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 이름이 좀 여러 가지가 좀 혼동이 되고 있는데 혈관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주로 정맥코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상피세포가 얇아진 부분에 적혈구가 채워가지고 검푸르게 보이는 그런 건데요. 주로 이제 이거 누르면 이제 이 걸분 게 없어지고 또 떼어내면 다시 생기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이게 완전히 피떡처럼 굳어가지고요, 눌러도 안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보통 보면요, 환자분들이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입술에 이렇게 보면 그냥 검게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이게 점으로 보이고요. 이게 정맥코 같은 경우는 안에 조금 더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올라와 있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성분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미 굉장히 많이 귀찮아하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물어보는 분들 계신데 굉장히 이런 것들을 제거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또 수술이 클까 걱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는요, 이런 것도 아까 앞서 보는 것처럼 레이저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제거가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칼펠을 이용해서 메스를 이용해서도 제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요, 아까 점액종 보여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위에 표면에 굉장히 메스를 이용해서 얇게 이렇게 절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얇게 절개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을 다이섹션 해서 넘어가는데요. 보통은 이제 안에 단단하게 돼 있는 이제 그 핏덩어리처럼 돼 있는 모세혈관이 꽈리처럼 돼 있는 경우에 어느 경우에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짜내고 그 주위의 조직들을 다 한꺼번에 잘 드러낸다 그러면 대부분 다 문제 없이 제거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일부는 터졌고 일부는 또 안에 약간 피떡처럼 덩어리 든 조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그걸 떼어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제거가 되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통법대로 이제 봉합을 한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통은요, 이렇게 저희가 혈관종, 그러니까는 아까 그 정맥코 같은 경우 제거하게 되면요, 입술 주위가 퍼렇게 조금 멍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환자분한테 입술 주위에 멍이 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제거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환자분들이 이해하시기 훨씬 더 좋고요. 통증은 저희 아까 저희 점액종이나 혈관종이나 환자분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통증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느끼지 않았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거된 이제 혈관종이 되겠고요. 이렇게 나중에 되면 지금 보면 입술이 굉장히 좀 아직도 약간 좀 덜 암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 볼록 올라오고 점이 있던 조직들은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요, 저희가 어떻게 이 혈관종을 제거하는지 제 동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스를 이용해서 표면만 아주 천천히 위에만 아주 그 날을 이용해서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날 자체의 그 면을 가지고 제거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 부분을 잡고요. 저희가 티슈 포셉을 가지고 지금 아주 얇은 아일리 시저를 이용해서 위에 표면만 저렇게 저희가 박리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점 양쪽을 잡고 박리를 해나가면서 안에 있는 정맥 혈관의 그 덩어리가 있는데요. 혈관하고 그 덩어리들을 서서히 박리를 해나갑니다.
보통은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터지면 한꺼번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헷갈리는 데가 있는데요. 그런 걸 위해서 안쪽에 이제 우리가 이 경계부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지금도 밑에서 어시스트가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데, 눌러지면서 그 부분이 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하면 조금 더 경계부가 어느 정도 느낌이 훨씬 더 올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요, 실제로 우리가 정맥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봉합이나 이런, 그러니까 안쪽에 이제 혈관이 터지게 되면 블리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큰 정맥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압박제어 정도로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안쪽을 제거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봉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봉합을 다 하고 나면요, 안쪽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이제 뭐 블리딩 없이 잘 정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거하는데 시간은요, 한 10분 정도 아니면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요. 이렇게 그냥 통상적인 방법대로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제거된 이제 술정과 수루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혈관종, 이제 윗입술에 있었던 혈관종입니다. 지금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메스를 절개를 하고요. 조금 더 절개를 하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혈관종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약간 혈전처럼 약간 단단하게 변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저희가 제거하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잡고 저희가 점점 박리를 해서 떼어내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혈관종, 우리가 그 아까 정맥류호라고 하는 것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봉합한 후의 모습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힐링이 된 후의 모습이 되겠고, 이제 이 정도 이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통법대로 이제 봉합살을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봉합살까지 다 제거된 후의 모습이고요. 나중에 이제 한 2주 정도, 3주 정도 그 부분이 다 암은 후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수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게 암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분의 그 조직 표본을 보내서 조직 표본을 만든 거고요. 지금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혈구가 꽉 찬,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낭종 같은 그런 조직 표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게 뭐 별거 아니지만 환자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 했고요. 자기 입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거가 되면서 굉장히 좀 더 밝게 여러 가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사실은 저희가 또 양성종양 제거하고 조직검사 등 보험 청구가 가능하고 또 봉합사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 저희가 이제 그 보험 청구를 통해서 양성종양이나 간단 제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해서 보험으로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면요, 입술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이 없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치아나 아니면 잇몸을 보다 보니까 입술에 조금 다소 소홀한 게 있는데요. 이런 입술에도 굉장히 다양한 병소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입술을 씹거나 이러면 타액선이 막히는 점액낭, 또 혈관이 덩어리지는 정맥호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치하는 방법 조금만 더 관심 있게 한다고 그러고 여러 선생님들이 조금만 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환자분들하고 좀 더 가까워지고 환자분들하고도 많은 일을 또 다양한 치료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아름다운 입술을 위하여에 관한 주제로 점액종과 정맥호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는데요. 한번 공부해 보시고 여러 선생님들 좋은 경험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두서 없지만 저희 오늘 여러 가지 나눠봤는데 여러 선생님께 임상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